네, 저희 현재 군 인권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앞으로 얼마나 갈 길이 남아있는지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먼저 지금 최근 드라마 D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셨어요? 예,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보신 좀 소감이 어떠세요? DP를 이제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사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나 싶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DP를 보는 시청자들이 이제 뭐 직접 군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또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각각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드라마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오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보실 텐데 또 드라마 DP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DP를 보신 분들이요. 저희 신재 기자는 아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끝까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봤는데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에 사실 끝까지 또 보게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DP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서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조금 극화된 부분이 있고 지금은 병역 문화 많이 개선을 했다,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발언에 대해서? 그게 당연히 우리 군도 네. 20년, 30년 뭐 이전보다 지금이 당연히 병역의 인권 상황이라는 것이 나아졌겠죠. 더 나빠졌다고 얘기를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둘러싼 논란이 드라마에 나오는 각각의 장면이 요즘 군대에도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쟁으로 진행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우리나라 군대는 특히나 징병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벌이는 행동은 천태만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 인권 침해라는 것이 수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벌어질 수 있는 구조를 우리 군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헬멧을 팔에다가 들고 뭐 요즘은 얼차려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심지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적인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죠? 그렇다면요, 일단은 드라마 주인공은 탈영병을 쫓는 DP입니다. 이 DP라는 게 육군 군무이탈 체포 전담조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실 처음 본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이분들의 활동을 이렇게 하나? 라는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탈영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이분들이 많이 잡으러 가시는 건가요? 보통 드라마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탈영이라고 하면은 보통 상상하는 것이 부대 병사가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부대 밖으로 달아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휴가나 외출 외박을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추적해서 잡으러 가는 역할을 군사경찰이 하는 것인데,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DP는 내년 7월부터는 폐지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군사법원법이 최근에 이제 폐지되면서 사실은 DP라는 이 제도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DP병들에게는 군사법 경찰리의 그 지위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법 경찰의 지위. 네. 그러니까 민간인인데도요. 경찰 보조원의 지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리라는 이제 그 지위가 주어지는데 어떤 수사나 체포 같은 실제적인 역할을 사법경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병사들에게 DP 역할을 주고
체포를 해오게 하는 것이 DP를 하는 사람에게도 되게 위험한 일이고 네. 잡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되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국방부가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네. DP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사실 DP라는 게 육군에만 있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권한도 없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논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없애겠다, DP를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건데, 그럼 DP가 아니면 보통 누가 탈영병에 대한 수사를 하나요? 원래는 탈영은 네. 사실 그 형사 사건화 되는 그 범죄입니다. 사실 네. 군무이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원래는 군사경찰, 예전에는 헌병이라고 불렀죠. 헌병은 보통 간부들이 이제 수사관입니다. 그래서 헌병 수사관들이 원래는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이 수사관을 보조하는 DP병을 따로 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게 원래 DP의 역할인데 네네네.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DP들이 다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좀 상황이 계속됐었던 것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저희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폭력이라든지 학대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가혹행위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례를 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런 분들의 상황이나 어떤 점을 주로 어렵다고 호소하시는지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까도 그 DP에 나오는 사례가 네. 실제 현실에 있는 사례냐 아니냐가 이제 뭐 중요한 문제가 크게 아니라고 했던 것이 네. 사실 이게 요즘도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으로 가게 되면 저는 거기 나오는 사례들이 최근 2, 3년 안에 다 실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발생했다고 사례를 들어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일반화돼 있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모든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네. 어딘가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사건들인 것이고 네. 이게 없다라고 장관이 이제 단정 짓는 것은 마치 이제 군 안에 인권 침해가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대응이나 대책은 고민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현장에서 읽힐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한 가지 예시로 2020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불과 1년 전이죠. 네. 해병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DP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상 성추행에 가까운 뭐 이런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병사가 병사를 상대로. 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그래요. 가해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추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린 성추행을 하려고 이 네.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일종의 괴롭힘 그렇게 그냥 괴롭힘의 과정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서 어떤 나를 성범죄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보면은 가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라고 하는데 네. 그냥 저 사람을 이 정도 괴롭혀도 되는 줄 알았어. 성적으로 모멸감을 줘도 그냥 되는 줄 알았어. 왜? 저 사람 나의 후임이니까. 그리고 나도 예전에 선임한테 비슷한 거 당했으니까 네. 그냥 뭐 군대라는 조직 안에선 이렇게 그냥 막대해도 돼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지금 현재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피해자분도 그렇고요. 이런 피해자들이 뭐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군대 내에서의 어떤 어려움 그런 건 어떤 점이 있나요? 피해자분들이 군인권센터를 이렇게 찾으실 때 네. 연간에 저희가 접수하는 상담이 1,800건 정도가 됩니다. 연간 1,800건이요. 예. 네.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는 군 안에서 한 번쯤 신고를 해본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뭐 대대장에게 보고를 했다던가 네. 군의 수사기관에다가 신고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외부에다가 어떤 뭐 신문고나 이런 걸 넣었을 때 네. 제대로 된 어떤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누가 제보인지 색출이 된다던가 제보자를 색출하는. 네. 또는 제보를 이유로 이후에 불이익을 입는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제 민간단체인 저희 군인권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군 내부에 믿고 무언가 나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군 인권센터에 연간 1,800건의 상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한 것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텐데 그런 사례가 1,800건이라고 하면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듣기는 합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부대 내에서는 이런 제보를 하면 역으로 좀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호소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군 인권센터에서 며칠 전이죠, 사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해군에서 저희가 방금 리포트 보여드린 것처럼 집단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이 있었고 그 피해자분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건인 건가요? 이 해군에서 올해 이제 벌어진 사건이고, 네.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것이 불과 한 3개월 전인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피해자는 이제 올해 초에 해군의 강감찬함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네. 올해 초까지 그 청해부대 파견을 나갔다 왔던 그 배인데요. 강감찬함에 배속이 됐었고,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 복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군복무를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네. 아버지가 크게 부상을 입는 일이 생기셔가지고 바로 청원 휴가를 나가게 됩니다. 간병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간병을 하고 2주 있다가 부대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부대 선임들이 쟤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네. 아버지가 다쳐서 간병을 하러 나갔다 온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이 전입 오자마자 휴가를 나간 게 아니꼽다라는 이유로 그때부터 집단 따돌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너가 특혜를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고 뭔가 너가 특혜를 받았으니까 우린 괴롭혀도 돼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업무가 좀 미숙하다는 이유로. 근데 네. 사실 신병이 당연히 업무가 미숙할 수밖에 없죠. 신병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그건 좀 이상한 그쵸? 일이죠, 오히려. 네. 근데 신병이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집단 따돌림을 하고 급기야는 이제 구타 사건도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구타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이 피해자가 바로 그 강감찬 함의 이제 함장 지휘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이런 폭행을 당했고 본인이 좀 되게 어렵다. 내가 신병인데 여기서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해서 근데 피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냥 같은 배 안에 계속 두고 생활관만 분리를 해요. 그리고 함장이 이 피해자랑 가해자들을 앉혀놓고 서로 화해하라는 뭐 이런 자리도 마련을 했다던가 네. 또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피해자가 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공황이 와요. 그리고 정신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막 자해 시도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관리해주고 빨리 배에서 내리게 해서 진료를 받게 해줘야 되는데 피가해자 그럼 분리도 되지 않습니까? 배에서 내리면. 근데 계속 배에다가 한 달 가까이를 두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지휘관이. 너 나랑 지난번에 면담할 때는 잘 견뎌내보기로 했잖아. 왜 또 쓰러졌어? 라고 하면서 면전에서 뭐 이렇게 그 면박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가해자가 피해자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뭐 야단을 친다던가 이런 굉장히 부적절한 피해자에게 되게 화살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아주 급격하게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고 결국에 나중에 휴가를 나가게 되지만 휴가를 나가서 자택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몇 달 전에 그 성추행으로 인해서 한 공군 부대에서 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후에 해군에서도 또 성추행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 집단 따돌림 사건에서도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안 이뤄져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2차 가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지금 저희 접속해 계신 분들 중에서 조현주님이 군대나 학대나 학교나 이 폭행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운 건 거기서 지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들이 좀 두렵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들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께서 네. 사실 제일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또 수사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사 상황이요. 네, 네. 지금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벌써 2달 반,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된 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네. 계속 지지부진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해군 수사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부모님한테 자기가 그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사건도 네. 수사를 하게 돼가지고 이 사건 좀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안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는 사건들 위주로 네.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게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주요하게 2차 가해, 그러니까 피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겪게끔 방조했었던 방감찬함의 함장 그리고 부장은 지금 국내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네. 이분들이 그 청해부대에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견을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죠. 다른 지휘관을 내보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2달 반이 넘게 다른 데에 가 있으면 사실 진술을 맞춘다던가 네. 진술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많았던 것이죠. 그 사이에.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아까 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도 해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올해 초에도 공군 또 해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고 지금 해군에서의 집단 따돌림 이런 반복적인 어떤 가혹행위라든지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저는 이제 인권 침해라는 것은 네. 사실 어느 조직이나 인권 상황을 개선을 할 때는 네. 이게 완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 안에서 권력 관계가 특히 존재하는 이런 군대 같은 조직에서는 그렇죠. 계급이 되게 그렇죠. 뚜렷하잖아요. 계급이 뚜렷하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뭐 원천적으로 근절해서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벌어졌을 때는 이거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사건이 진상이 잘 규명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네. 우리 군이 반복적으로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계속 죽는 것은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라는 되게 방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피가해자 분리도 제대로 안 된다라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이 터지면 분리해야 된다라는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고 법규도 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 지침 규정이 없어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선 부대에서 이 지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든 은폐하고 무마해야 이 조직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성추행 피해자들도 네.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한두 달 가까이를 부대에서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해주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결국엔 피해자가 갈 곳이 없어서 사망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DP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탈영이라는 거는 사실 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죠. 드라마에 보면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탈영을 하는데 언젠간 잡혀옵니다. 잡혀오고 본인이 원래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한 문제는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을 목도하죠. 드라마 안에서도. 네. 그게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탈영이라는 형태가 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라던가 이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군이라는 조직이 피해자가 부대 밖으로 도망을 가거나 사망하는 어떤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조직이다라는 것들이 최근의 일련의 사건이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지금 그래서 대책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저희 채팅방에서 의견이 지금 막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공군부사관 그 성추행 사건 이후로 민관군 합동으로 해서 어쨌든 뭔가 개선해보자, 개선의 방향을 찾아보자라고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논의가 좀 진행이 됐고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를 해서 네. 당시에 이제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을 했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이 군이 좀 쇄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의 전문가들을 같이 모셔서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해 봐라 라는 취지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출범을 했었고 네. 이제 9월 말까지로 지금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9월 말이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이 이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체 민간위원회 숫자가 네. 50에서 60명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아, 그래요? 예, 이 중에 15명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점에 한 네. 두세 시점으로 나누어서 15명의 위원이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던진 메시지는 네. 국방부의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들은 더 이상 이 국방부의 알리바이에 들러리를 서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시고 이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신상의 네. 이유로 사퇴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개혁 의지, 그러니까 국방부의 개혁 의지가 없었다. 이게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이런 판단이 좀 나온 걸까요? 지난달 말에 네.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네. 댓글창에서 또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우리 군의 수사나 재판을 맡겨놓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인식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었고 네. 사실 이 문제인식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로 30년째 제기되고 있는 인식입니다. 군 내부에서의 수사나 재판은 사실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네. 너무 불공정하고 사실상 지휘관이 모든 것들을 다 지휘하고 통솔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삼권 분립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사한테 명령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결하시오라고 못하는데 군은 지휘관이 판사가 다 부합니까?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네. 지휘관이 다 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법으로 갖추어져 있어요. 그게 기존의 군사법원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군사법원의 재판 사법 기능, 그 다음에 네. 군검찰이나 군사경찰의 어떤 수사나 기소권을 네. 민간으로 다 이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게 국회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국방부는 아주 극렬하게 이 부분을 반대합니다. 왜죠? 사실은 이게 군에는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사법권이나 수사권을 군이라는 조직이 다 쥐고 있다라는 것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군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사건을 통제하고 그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되게 중요한 사실 네.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네네.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에는 근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 전쟁이 났을 때만 운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권고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고, 네. 근데 국방부가 국회에 가서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는 갑론의박이 벌어지고 있다.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네. 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주된 과제로 제시하였던 평시군사법원 폐지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평시군사법원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이 이번에 개정됐는데 아주 되게 미봉책으로 아주 후퇴한 개혁안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성범죄나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민간으로 사건을 옮길 수가 있고, 이것도 국방부 장관 판단하에 옮기지 않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한 5걸음 개혁을 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면 반걸음 정도밖에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건 국방부가 이렇게끔 만들어간 것이 국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가 제시한 최종적인 타협안이거든요. 우린 네. 이만큼만 양보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고 권고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사퇴를 결심했었던 위원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사실 저희가 뭐 군대문화 개선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앞서서 이게 어떤 모니터링이 잘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왜 군대 내 인권감독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을 두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군인권보호관이라고 보호관, 이제 네. 부릅니다. 그러니까 군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네. 사실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외부의 군인들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외부에다가 신고해서 외부에서 군의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 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사실 군대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외부의 지적은 네. 우리 군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군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있고 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군인들도 병사, 간부, 그리고 장군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군사법원 관련된 내용이긴 했습니다. 네. 군사법원이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어떤 범죄 피의자가 된다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또는 재판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장군들은 답변을 어떻게 했을까요? 싫다고 하지 않을까요? 간부들이나 병사들은 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약간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결과인 네. 것은 장군들도 군에서 수사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0%밖에 안 됩니다. 장군들조차도 40%가 민간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라고 해요. 본인들도 네.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이 그렇군요. 공정한 수사가 안 될 것이다. 군인 간부들이나 병사들은 70% 이상이 민간에서 받고 싶다라고 답변해요. 80%가. 네.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사건 처리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 군인 당사자들에게서도 몹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네. 이거는 군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사실상의 업보입니다. 사건 처리를 하는 걸 군인들도 늘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참. 그러니까 이 군인권 보호관을 네. 만들자는 것도 네. 외부에서 이 군을 감독하고 네.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자라는 네, 제도적인 그렇겠네요. 대책인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군 개선에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